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1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송보입니다. 예, 보됩니다. 여러분들 3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3주 전에 일들이 많아갖고 호련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방송을 못해서 뭐 걱정이 됐다기보다는 좀 근질근질했고 또 그래갖고 또 어쨌거나 현장에서 좀 살다 오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디 어떻게 잘 지냈어? 3주 정도? 잘 지냈어. 출장도 잘 다녀오고 그냥 어떻게 이제 시간을 맞췄으니까 우리 또 31회 방송인데 아마도 오늘은 채팅방에 손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왜 우리가 3주를 쉬는 바람에 좀 그렇지. 방송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카페는 공지를 했지만은 카페 외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뭐 어쨌거나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어차피 방송은 시작을 하는 거고 또 계신 분들하고 카메라님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많이 배운지는 아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는 또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예. 또 제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3주 만에 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하고 또 오늘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송들은 뭐 특별히 생각을 저희가 하려고 쉬었던 건 아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컨셉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3주 동안 쉬면서 그동안 했던 방송들을 좀 봤는데 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그래서 조금은 대중적이고 실질적인 거 그런 것들로들 좀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할 거고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시간도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9시에서 10시 딱 1시간을 정해놓고 방송 시간을 맞추고 또 그 분량만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또 길어질 때는 지루하기도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에서 끝나면 30분만 또 1시간이 넘고 2시간까지 갈 수 있으면은 얘기가 길어질 땐 2시간까지도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해갖고 재밌게 스토리들 많이 너무 질질 끌지 웬만하면 않고 1시간은 안 넘도록 하고 뭐 이제 특별할 때 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3,000보를 또 빠지는 거를 또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게 하고 그래서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판형별 그 표준 렌즈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내가 얘기를 좀 적어봤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신이398님 반갑습니다. 스냅카메라님 붉은 세프3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3주 만에 뵈니까 이 저기 뭐야 닉네임이 좀 새로운 분들이 좀 있네요. 상처엔 후세인님 반갑습니다. 렌즈 잘 쓰고 계시죠? 네. 후세인? 우리 저희 카페 회원님이 있어. 그래서 후시딘 아니야? 후시딘 상처에. 야, 너 자꾸 그 광고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해도 돼. 아이씨,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어. 그래. 마데 가솔도 좋아. 아이씨, 또 뭐 후시딘만 하고 또. 자, 내용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판형별 표준 렌즈의 종류와 특성.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렌즈 이야기, 뭐 좋은 렌즈의 조건에서 조금씩 해드렸던 얘기들인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센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쓰게 되면 이미지 센서의 크기들이 각각 다르잖아. 그래갖고 거기에 표준 렌즈가 몇 미리가 표준 렌즈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 그 다음에 표준 렌즈의 정의. 자, 표준 렌즈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50mm라고들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필름,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따지면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표준 렌즈의 화각을 맞추려면은 미리수, 초점거리가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과정들이거든,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50mm, 즉 표준 렌즈의 특성은 어떨까,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음. 내가 이전에 왜 우리가 그 사진 용어들 쭉 1, 2, 3편 했었잖아. 음. 거기서 뭐 망원 렌즈, 망원 렌즈, 단 렌즈, 아니 망원 렌즈, 그다음에 관광 렌즈, 표준 렌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야 이건 다 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거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 얘기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형 카메라로 가면 필름들 쓰시는 분들 요즘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내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 그랬을 때 뭐 645, 66, 음. 67, 69, 후지에서 68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5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이제 표준 렌즈가 몇 미리가 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해.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 렌즈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갔으면 해. 표준 렌즈의 정의는 자기가 쓰고 있는 카메라, 어떤 카메라의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와 비슷한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사전적 정의를 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즉 24 곱하기 36mm를 갖는 보편적인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풀프레임, 직사각형의 풀프레임의 바디의 대각선의 길이와 비슷한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 화각이 아니라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로 정의를 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풀프레임을 24 곱하기 36mm의 풀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미지 센서의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는 몇 미리 정도가 되느냐가 먼저 알아야지 표준 렌즈를 구할 수가 있겠지. 몇 미리 정도가 될 것 같아, 보디? 옛날에 뭐 40 몇 미리 그러지 않았나? 40, 46mm, 뭐 40, 그러면 이제 우리가 7mm, 뭐. 대각선의 길이를 어. 구해야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중학교 수학에 나오잖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뭐 가로변, 세로변, 가로변을 A, 세로변을 B, 그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은 C는 루트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가로 닫고 로 하면 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중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야. 간단한 거야. 왜? 할 말 있어? 나 얘기해, 수학 괜찮아. 싫어. 수학 싫어. 난 너무 싫어.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가 안 돼. 걔를 만나고 나서 내 정리가 안 돼. 인생이 네 정리가 안 정리가 안 되는데. 너 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2, 3학년 때. 그러면은 우리 이과였는데 수학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 내가 뭐 이과 좋아해서 아니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 갔나? 문과가 싫으니까 간 거지. 그런 거였어? 아니 문과가 싫으니까 이과를 간 거지. 이과를 좋아서 이과 간 게 아니야. 아, 그래?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좀 손해를 봤어. 사진과를 가면은 굳이 문과 쪽이 유리했어, 우리 때는. 그래서 이과에서 점수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나는 증시 문과 있죠. 그거 뭐 용비어 첨가 뭐 나란 말샤미 딩기게 딩기게 달아 뭐 짜증나. 암호야 씨 그냥. 국어가 아니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또 이과를 오면 또 수학 원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쨌거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4 곱하기 36mm를 갖는 대각선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43점 몇몇 미터고 소수점 이하로 쭉 나가. 그러면은 이제 43mm가 43점 몇몇 밀리미터니까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는 43mm 정도 또는 45mm가 사실은 표준 렌즈인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갖는 표준 렌즈는 대체적으로 50mm를 갖다 쓰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40mm에서 55mm까지도 표준 렌즈 화각으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 645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이제 그 그 필름 면적이 다르잖아. 67 그다음에 66 다르고 69 다르고. 그치. 그렇게 되면은 보통 645 같은 경우는 75mm가 표준 렌즈 화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 길이가 계산해 보면 다 그 그렇지. 정도 급으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말씀드린 대로 C는 루트 A 가로 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가로 닫고 자주 쓰면은 정리를 나와. 잘해야 돼. 인생은.
정리를 잘해야 돼 인생. 계산기 두들기시면은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롭 렌즈, 크롭 이미지 센서를 갖는 것들 있잖아. 우리가 뭐 니콘 쪽도 니콘은 1.5 크롭이고 그 다음에 캐논은 1.6 크롭이란 말이야. 거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 렌즈가 뭐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미리가 표준 렌즈인가요? 그러면은 보통은 50mm가 표준 렌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게 뭐냐 하면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갖는 거기서는 50mm가 표준 렌즈가 맞지만은 이미지 센서가 작은 1.5 크롭이라든가 1.6 크롭 또는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에서 있는 절반짜리들 이미지 센서를 갖는 것들은 50mm가 망원 렌즈가 돼버리지. 그러지. 그렇지. 또 반대로 중형 카메라 쪽 645, 66, 67, 69 대형 카메라 쪽으로 가면 50mm는 대형 카메라에서는 완전히 광각이 되겠지. 광각 중에서도 초광각 렌즈가 되는 거야. 보통 47mm 이런 것들이 슈퍼안구나 이런 것들이 초광각 쪽에 속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핫셀 쪽에서도 봐도 50mm는 광각 렌즈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표준 렌즈가 몇 mm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50mm라고 하는 일률적인 답변은 맞지는 않는 거다. 그 다음에 특성도 달라진다라는 거거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1.5 크롭이나 1.6 크롭은 비슷하니까 거기서의 표준 렌즈는 몇 mm가 되느냐. 대략적으로 30mm 전후의 화각, 30mm 전후의 초점거리를 갖는 게 거기서는 표준 렌즈의 화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 이미 사이즈가 작으니까. 자, 그렇다면 645 쪽에 필름 쪽에서는 어떠냐? 75mm, 66에서는 80mm, 67에서는 90mm. 그 다음에 69 판형으로 가게 되면은 100에서 110mm 사이가 그 105지. 그 정도 100에서 110mm 사이가 표준 렌즈가 되는 거고 4 곱하기 5인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0mm 전후의 렌즈 즉 135mm는 조금 광각 쪽이고 150mm는 정도가 표준 렌즈가 되는 거고 A/10형으로 가게 되면 300mm가 표준 렌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표준 렌즈의 화각은 몇 도 정도가 되느냐 이것도 내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통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6도에서 47도 범위를 찍는 화각을 갖고 있어.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자, 46도나 47도의 화각을 갖는 표준 렌즈는 그 화각을 갖는다. 자, 그렇지만 24 곱하기 36mm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풀프레임 사이즈에서는 그 화각을 갖고 있는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는 50mm다. 반대로 다른 얘기로 1.5 크롭 작은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크롭 바디에서는 대체적으로 30mm에서 35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가 그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것은 46도나 47도의 화각을 갖는 표준 렌즈가 된다. 중형으로 가서 대표적인 게 67 정도 66이나 67에서는 80mm 렌즈를 꽂아야지만이 그 46도나 47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가 된다. 표준 렌즈가 된다. 67에서는 90mm가 된다. 45에서는 150mm급이 된다. A/10는 300mm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표준 렌즈라는 개념은 자기가 쓰고 있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나 필름의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와 비슷한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정의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형은 그렇다 치자 이거지. 중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크롭 바디하고 그 다음에 풀프레임 바디에서의 표준 렌즈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먼저 풀프레임용 표준 렌즈는 몇 mm라 그랬어 아까 내가? 50mm. 50mm의 특성은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 50mm 특성은 아주 좋은 특성을 갖고 있지. 토론토 7호님, 캐나다에서 오셨나요? 아, 닉네임이 토론토. 뭐 밴쿠버 76 이런 데 오셔야 되겠는데. 붉은 바다 21님이 표준 렌즈의 정확한 정의는 센서의 대각선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진을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살다 보면 처음 알 수도 있고 뭐 비싼 거죠.
또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서 초딩 고급 문제도 나옵니다. 아까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자, 그래서 표준 렌즈 중에서도 우리가 풀프레임용으로 쓰고 있는 50mm 예, 그 특성들은 가장 좋은 특성들은 뭐냐면 굉장히 밝은 렌즈들이다. 그 다음에 설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다. 보통 설계가 이제 가우스 타입이나 프라나 변형 타입들을 많이 쓰거든, 메이커에서. 그 다음에 표준 렌즈의 밝기가 밝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보통 밝은 게 1.4, 그 다음에 어두워도 1.8, 그 다음에 아주 밝으면 1.2, 더 밝은 거는 0.95까지 있지. 옛날에 그 1.0인가 있었지 우리 때 캐논 뭐 캐논에 50mm 1.0이 있다가 다시 1.2, 맨 처음에 FD 때 1.2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EF로 나오면서 초창기에 1.0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로 왔지. 근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렌즈의 밝기는 1.4나 1.8 정도. 자, 그러면 보통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1.4가 6군 7매 구성. 전형적인 가우스 타입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1.8이 5군 6매 구성을 보통 해. 메이커가 95% 이상이. 옛날에 자이스에서 자이스인가? 그렇지. 아, 라이칸가? 자이스인가? 나 잠깐 헷갈리는데 거기서 F 둘짜리가 있거든. 그 렌즈도 6군 7매로 나왔던 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5군 6매로 나오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 설계 쪽 방식에서 보면은 1.8 렌즈가 싸고 보급형이기 때문에 렌즈 한 매를 들써서 5군 6매로 만든다. 그리고 1.4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6군 7매 렌즈를 하나 더 써서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광학을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1.8 렌즈를 5군 6매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1.4 밝기로 밝게 만들다 보니까 반 스텝 정도의 차이로 수차량이 증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차량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장이 더 들어간 거야. 뒷군에. 그래서 6군 7매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설계 방식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태생적으로 그게 싸기 때문에 한 장이 덜 들어가고 이게 비싸기 때문에 한 장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렌즈를 반스톱 정도 밝게 만들다 보니까 수차량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장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표준 렌즈를 보통은 이제 온화한 묘사를 한다. 이건 내가 어디까지나 풀프레임 바디 50mm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한다. 이렇게들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반대 의견들도 많아. 우리가 보는 게 46도의 화각보다는 좀 더 넓게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35mm가 나는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표준 화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는 좀 동감을 하는 편이야. 나도 50mm는 약간은 좀 망원 쪽에 좀 가까운 화각이 아닐까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50mm가 만능 렌즈야. 일단은 렌즈가 밝아. 그 다음에 구성이 안정돼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 내가 볼 때 모든 렌즈, 뭐 지금까지 시판된 렌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0mm부터 또는 500mm, 1000mm 또는 뭐 16mm, 14mm부터 1000mm까지 이렇게 쭉 볼 때 가장 성능으로만 본다면은 금액 빼고서도 가장 안정되고 좋은 성능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느냐. 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줌 렌즈도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표준 렌즈들은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갖고 있는데 이제 가방 속에서 계속 먼지 쌓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이라도 꺼내 갖고 다시 한번 그걸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표준 렌즈가 포트레이트 찍을 때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 우리가 반신상을 찍을 때 1m에서 들어오거든. 근데 약간의 뭐 퍼스펙티브가 느껴진다곤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또 가볍고 싸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이제 밝기를 얘기를 했잖아. 1.4가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1.4, 1.8 밝기이고, 그 다음에 뭐 밝은 게 0.95까지 갔었다. 이론적으로, 광학적인 이론으로 따지면 표준 렌즈는
밝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밝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그냥 네가 상식이 아니라 그냥 생각할 때 굳이 만든다면 기술자들이 설계자들이 글쎄. 이론적으로는 0.5까지 만들 수가 있어. 1대 0.5까지는 만들 그거 수가 내가 있는데 보는 것보다 더 밝다 소리 아니야 그거. 그렇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그걸 갖다 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성능도 굉장히 받쳐주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렌즈가 밝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항상 렌즈를 쓸 때 특성을 알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가 밝은 렌즈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밝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지. 그렇지. 가격이 비싸서 좋은 렌즈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는 성립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급 렌즈가 밝은 게 아니야. 밝은 게 고급 렌즈가 라고 꼭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거든. 대체적으로 금액이 비싼 게 렌즈는 밝다. 하지만 성능이 밝다고 해서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얘기 잠깐만 이거 뭐 과학적인 얘기니까 뭐 일반 사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0.5까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설계자들이나 이런 부분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야. 일단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수차 반 스텝 또는 3분의 1 스텝이 밝아질수록 굉장히 수촬량이 증가를 하거든. 그걸 잡기 위해서는 렌즈의 구성 매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차를 재수차라 그러는데 그 재수차를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쓸 때는 보편적으로 1.4나 1.8 정도에서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나는 참고로 니콘에서 나온 2.0짜리 렌즈를 쓰고 있거든. 1.8이 아니라 2.0이야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제 77년도 마지막 버전인데 AI 그걸 갖고 이제 쓰고 있는데 난 그 렌즈들 좋아. 그 렌즈도 좋고 싸고 렌즈도 좋고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만듦새도 요즘 거 같이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떤 유리들을 쓰느냐 우리가 보통 렌즈를 만들 때 유리들이 뭐 다양한 유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도 많이 쓰지 플라스틱 소재도 많이 써 굴절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렌즈에 플라스틱을 쓴다? 렌즈에 플라스틱 굴절률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썼었어. 보통 중간 렌즈 정도 애들 많이 써. 굴절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구만. 나 몰랐네 그건. 렌즈에 플라스틱 쓰는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토론토님이 달타령 뭐 저 바꾸셨나 보죠? 닉네임을 중간에. 토론토님이 달타령님이었대. 아 그렇구나. 저기 카페 회원님이셔. 그렇게 왜 보면 토론토를 가셨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돼. 아이고야. 또 그 다음에 이제 50mm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롭 바디로 가게 되면, 이제 저 문제들이 나오지. 이제 30에서 35mm 정도 화각이 이제 표준 렌즈로 잡힌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 아까 뭐 플라스틱 중간에 쓴다며 뭐 그래. 그 렌즈들이 그거는 뭐 이제 메이커에서는 굳이 발표하지 않지만 조금 이제 보급형 렌즈 쪽에서는 플라스틱 재질 꼭 플라스틱은 아니 우리가 쓰는 뭐 그런 플라스틱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들도 많이 쓴다. 그 옛날에 한번 뭐라고 그러는데 나 까먹었나 그 저기 저 원석 이런 유리 이런 거 재질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거 뭐가 좋다고 그랬는데 어디 뭐 물론 칼자이스 건 좋겠지.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말했는데 뭐, 하도 오래돼 다 까먹어 버렸네. 네가 말하는 건 이제 저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초제 유리. 원석 물어보는 거지. 원석. 보통 이제 일본의 이제 5대 카메라 메이커로면은 니콘, 캐논, 뭐 소니, 미놀타가 소니 거고, 미놀타, 뭐 올림푸스, 펜탁스, 그다음에 후지중공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마미야, 뭐 이런 많은 메이커들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어쨌거나 그 메이커에서는 자기 렌즈를 가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렌즈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원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음. 그 원석,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 근본적인 원료를 이제 사진 광학 쪽에서는 초제유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 초제유리를 각 메이커에서 다 만드는 건 아니야. 일본에 이제 크게 말하면은 4개 정도의 메이커가 있어. 4개.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만 알고 있는 호야라는 메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하라, 오하라? 그 다음에 히카라 글라스, 그 다음에 스미타 광학. 이게 일본을 대표하는 초제유리, 그러니까 원석을 만드는 대표적인 4개의 메이커야. 그런데 이것들은 다 대체적으로 카메라 제조회사의 자회사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하라 광학은 이제 캐논 자회사야. 그 다음에 히카라는 니콘의 자회사야. 그 다음에 스미타 광학은 파나소닉 계열의 자회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호야는 이제 호야 원래 있고, 호야 자기 거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원석들을 사는데, 그 오하라가 캐논이고, 스미타가 파나소닉이라 그래갖고 꼭 자기네한테만 원석을 대주는 건 아니야. 그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니콘도 캐논 계열사 거를 사다 쓸 수가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캐논도 뭐 파나소닉에 의해서 그것도 왔다 갔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호야야, 역시. 그래서 호야의 초제 그라스 또는 원석들은 세계 탑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자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쇼트 그라스라는 회사에서 그 초제 유리를 받아갖고 하거든. 자,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공되지 않은 유리가 이게 둥그런 막대 모양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원통 모양, 원뿔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야. 소세지식으로. 예를 들면 소세지, 동글동글한 소세지 있지. 그런 식으로 나온 렌즈들을 메이커에서 이거 일본의 4대 메이커지, 그 원석에. 그 메이커 거들을 사다가 자기들이 잘라갖고, 거기서 가공을 해갖고 자기가 렌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원석까지는 뭐 니콘 광학 주식회사, 뭐 캐논 광학 주식회사, 이런 데서 만들진 않는다. 다만 자회사가 있을 뿐이고, 그럼 뭐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호야 거도 사다 쓰고 다른 것도 사다 쓴다. 그렇게 해갖고 가공을 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 오늘 닉네임 참 신기한 분들이죠. 뭐야? 전국 노름자랑. 네, 반갑습니다. 육덕. 못 보던 분들이 많아. 지금 뭐 아니, 보시다가 바뀌었나? 바꾸셨나? 아니야, 어쩌면은 우리가 3주 동안 쉬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고서 또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자꾸 들어와 주시면 우리는 전국 노름자랑. 좋은 거야. 아, 재밌네요. 전국 노름자랑. 쿠샤 13님이 저건 무슨 내용일까? 렌즈 안에는 기름도 있어서 좋을 것은 없을 겁니다. 쿠션 당구를 잘 치시나 보다. 전국 노름 자랑이면 네, 유튜브 봤습니다. 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초제유리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가공해서 쓰니까. 호야가 좋은 거구만. 호야는 생산량에서도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안경 가게에서도 많잖아, 호야 거. 안경. 너 렌즈 끼고 있잖아. 나 렌즈 끼고 있잖아. 역시 안경점에서도 렌즈도 광학유리거든. 거기서도 최고급품은 자이스야. 그렇지. 그 다음으로 이제 쳐주는, 그 다음으로 좀 이제, 자이스는 너무 유리이지, 대체적으로 자이스는. 근데 좀 내려가서 보면은, 역시 그 다음으로 쳐주는 게 호야나 니콘. 네, 광학유리들이. 근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안경점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경점에서는, 호야 거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것들은 안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호야에서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야, 안경 렌즈들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아주, 근데 우리가 필터를 보자 이거지. 필터에서도 분량이 안 나오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들은 호야나 겐코야. 그래. 그렇게 봐줘야 일단 되는 거야. 별명했어.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겐코. 거야. 그다음에 뭐 각 메이커에서 나오는 것들 자기 메이커 필터 좋고. 그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뭐 BW들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너무 비싸지.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고. 그러면 호야보다 좋느냐? 좋다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럼 호야가 BW보다 못하냐? 뭐 꼭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보편 타장 쪽은 나도 호야나 겐코 쪽 많이 써. 그런 쪽으로 쓰면 큰 문제들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투과율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해갖고 그렇진 않다. 뭐 그러니까 호야나 겐코 쪽 많이 써?
난 그쪽 많이 써. 나는 어떤 쪽 쓸 것 같아? 넌 뭐 내가 사주니까 그쪽 쓸 아. 수밖에 없겠지. 나는 뭘 쓰는지 몰라. 속구가 쓰레를 걷어. 나 어떤 거는 내가 뭐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트리플 어떡하다가 크라운님 반갑습니다. 아니 예. 근데 오늘 뭐 좀 편하게 한다고 좀 쉽게 한다고 그러다가 호다원님 반갑습니다. 여기 못 보신 분들 많이 오셨네 오늘. 그 먼저 번 방송할 때. 뭐 아니면은 아시는 분인데 닉네임을 바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닉네임이 좀. 오늘 나는 오늘 그래도 3주 만에 다시 방송을 해갖고 이렇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네. 여름철에 고맙지. 프로스틱 렌즈를 뜨거운 차량에 놓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 초제 유리, 즉 원석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원석 얘기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고급 렌즈들, 고급군, 그러니까 성능을 떠나서 고급 렌즈들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0mm 1.4하고 1.8이 있어 캐논에. 그러면 이제 고급 렌즈로 보는 건 1.4지. 대체적으로 이제 유리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1.8 렌즈들은 이제 플라스틱들이 좀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코스트 다운을 한다. 금액을 좀 낮춘다. 그렇게 보아주면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1.8이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만든 매무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저가형이라고 봐주는 거고, 성능은 떨어진다고는 절대 말 못한다. 가격 대비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50mm 이제 특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인제서 서론 끝난 거야? 야, 우리가 풀프레임에서 표준 렌즈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초제 유리까지 우리가 가버린 거야. 맨 처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고 기본적인 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나오는 바람에 정리가 안 돼.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크롭 바디들도 많이 쓰시니까 거기에서는 30에서 35mm 정도의 이 초점거리를 갖는 게 표준 렌즈 46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가 표준 렌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 다음에 50mm를 표준 렌즈라고 알고 계신 분이 사갖고 크롭 바디에다 쓰게 되면 75mm나 약간 망원이 80mm의 된다. 망원 렌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은 표준 렌즈야. 크롭에서는 30mm 전후가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풀프레임에서는 50mm 전후가 된다 그랬어. 66에서는 80mm 전후가 된다 그랬어. 69에서는 90mm 전후가 표준 렌즈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찍는 화각은 똑같이 46도에서 47도의 화각을 찍어. 미리수, 초점거리가 다른 미리수가 들어가 있지만. 자, 그렇다면 심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심도도 똑같을 거냐. 예를 들어서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50mm 표준 렌즈를 꽂으면 46도의 화각을 갖는 화각이 나와. 그거에 조리개 5.6으로 찍는 거 하고 크롭에 뭐 그냥 35mm로 그냥 달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46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가 됐어. 똑같이 화각을 찍히는 표준 렌즈 화각이야. 그걸로 5.6으로 찍는 거 하고 심도는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지. 심도는 대체적으로 크롭 바디가 더 깊어. 왜 그런가? 창난원의 크기 때문에 그래. 창난원. 우리가 이제 그 심도의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창난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창난원. 그 창난원 얘기는 여기서 또 하면은 또 1시간 훅 가버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송 거를 좀 보시면은 보충 그거를 들으면서 보충 수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들으면서 좀 어쨌든 이해를 그 하셨으면 좋을 것 정신 같고. 창난의 그 하고는 창난은 아니야. 아니고. 그 창난원의 지름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그 중형 카메라로 가게 되면 66에서는 80mm가 표준 렌즈 화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35mm, 50mm 5.6 하고 중형에 80mm 5.6 하고는 또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형 쪽이 더 심도가 얕은 거야. 그 대신에 그래서 80mm가 보통 핫셀브라드에 꽂는 프라나 80mm가 2.8 정도가 돼. 그거를 우리가 환산을 해. 50mm
풀프레임 그냥 35mm 24 곱하기 36의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갖는 거에 오게 되면은 심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두 스텝 정도가 더 얕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2.8이지만 2.8, 2.4. 그러니까 1.4에서 1.8 정도의 심도를 갖는 렌즈가 된다는 얘기야. 조리개는 2.8이지만 실제 효과는 그 정도가 된다는 1.4나 거야. 그 정도 효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다. 중형 카메라를 쓰면서 야, 여기 대체적으로 렌즈들이 어둡냐 이래. 근데 실질적으로 찍어보면 어둡지가 않아. 아야, 어두운 게 아니라 심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 얕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중형을 하든 대형을 할 때는 굉장히 대형에서는 보통 우리가 20이나 32 정도 조여주고 찍거든. 그게 심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서클, 그 다음에 렌즈의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찍는 것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35mm 카메라 용에서는 보통 22, 32까지 조이게 되면 빛의 회전 현상 때문에 많이 무너지지. 많이 해상력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대형 카메라에서는 20이나 22 정도 조일 때 가장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뜬금없이 갑자기 왜 대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대형 카메라 쪽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 중형도 그래요? 꽤 많아. 중형도 꽤 많은데, 단 하나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 성능을 우리가 지금의 소형 카메라라 그러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풀프레임이 됐든 크롭바디가 됐건 이미지 센서가 그런 것들이 소형 카메라라 그러는데, 소형 카메라 렌즈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조금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보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또 하나 우려되는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소형 카메라의 50mm 표준 렌즈를 그 마운트를 개조해서 핫셀이라든가 대형 카메라에다 꽂았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미지 서클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로 또 하나, 반대로 대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 렌즈를 이종 교배를 해갖고 35mm 쪽 우리 소형 카메라에다가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중심부를 쓰게 되니까 굉장히 더 좋을 거라고 판단들을 많이 해.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렌즈를, 이게 대형 카메라용 렌즈인지 이게 중형 카메라용 렌즈든 소형 카메라 렌즈든 이미지 서클을 제외하고 1대1 성능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용 렌즈들이 가장 섬세한 해상력을 보여줘. 그리고 판형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필름 크기가 커질수록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수록 이상한 거 교배하면 안 돼. 제 거 써야 돼, 제 거. 중형으로 갈수록, 대형으로 갈수록 판형이 커질수록 렌즈는 그 섬세함들이 떨어진다고 봐줘야 돼. 그래서 중심부 해상력을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대형 카메라 렌즈를 우리가 소형 카메라 쓴다고 다 좋을까? 물론 그 렌즈만의 특성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종 교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행위야. 그것도 하나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뭐 말리지는 않지만, 권장도 하지는 않지만 말리지도 않아. 하지만 이제 어떤 성능적인 면으로 봐갖고 한다. 그거는 성능을 굳이 좋아갖고 한다. 그래서 난 이걸 찍었더니 성능이 좋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쓰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35mm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니콘 렌즈를 뭐 캐논에 갖다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붉은 바다님 것처럼 소니 미러리스의 후지론 렌즈를 갖다 쓰신다거나, 그런 것들에서는 뭐 렌즈의 해상력, 섬세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없지. 떨어지는 면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종 교배에서 나오는 정확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은 있을 거야. 프렌치백이라는 거리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붉은 바다님이 우리 카페에다 잘 써놓으셨지만은, 이종교배에서 이제 니콘을 쓰는 분들은 불편하지. 프렌치백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른 렌즈를 갖다 쓸 때 그 프렌치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전에 말했던 백포커스라는 거, 백포커스가 뭐 렌즈 뒷면에부터 필름면까지 거리 또는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뭐 줄자로 재서 재는 게 아니라 설계상의 광학적인 거리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메이커마다 틀리고
메이커의 렌즈 종류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확히 계산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초점 조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표준 렌즈를 하면서 지금 뭐 표준 렌즈의 정의, 각 방향별로 몇 미리 정도가 꽂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심도 얘기들을 좀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크롭 바디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크롭 바디에서는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의 표준 렌즈 화각을 갖는 게 35mm 화각이기 때문에 심도가 대체적으로 한 스텝에서 한 스텝 반 정도가 더 깊다.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밝은 렌즈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 그러니까 뭐 크롭 바디에서 35mm, 그러니까 풀프레임에서는 35mm 2.0 정도의 심도를 낼라 그러면은 크롭 바디용에서는 35mm 1.4 정도 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풀프레임에서 50mm 1.8 정도의 심도를 가지려면 크롭 바디에서는 35mm 1.4도 아니고 더 밝은 것들이 돼야지 그 정도의 심도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시킬 때는 풀프레임이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런 부분들. 렌즈의 선택 폭도 더 넓은 거고, 가격도 그러다 보면 더 싸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 난 크롭 바디는 안 써봤어 솔직히 한 번도. 잘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써보질 않았어. 표준 렌즈 이제 아까 특성들을 하고, 그러니까 풀프레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 50mm 급들은 하나씩 갖고서 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 그리고 또 50mm를 좀 쓰다 보면은 또 즐거워. 뭐 부담도 없고, 렌즈 가격에 부담도 없고, 성능도 만족스럽고. 아 참 그렇구만. 저번에 갔다 왔어? 어디? 11일 날. 갔다 왔어 저녁 때. 어. 비가 오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참석을 안 했는데 뭐 조촐하게 뭐 올라가서 재밌게 놀다 왔어. 비가 왔구만. 그거 저 여기저기 안 한다고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고, 가서 이제 그 낙산 공원이라 그러지, 서울 성곽 낙산 구간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뭐 가서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조촐해서 더 좋았고,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지 못했어. 비가 오고 이제 아무래도 또 요즘은 겨울치라 습도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 상태가 완전 좋지 더워지기 않더라고. 전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여름 되면은 좀 7월 달에 쉽지 우리가 않을 항상 거야, 아마. 두 번째 토요일 날 음. 우리가 그거를 가니까 음. 항상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여름, 그래서 7월 달에도 야경 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시원하게. 땡볕에서 밤에. 땡볕에서 오늘 하니까. 6월 13일이니까 7월 둘째 주가 되겠지. 7월 둘째 주 5일 정도 7월 되겠네. 10일 9일 9일이네. 7월 9일 그 정도 되겠지. 7월 9일 날 정도. 이날 야경을 한번 찍자. 그렇게 해서 그러네.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면 된다. 그 대신에 이제 크롭 바디에서 심도를 얕게 할 때는 불리하지만 반대로 깊게 할 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준 렌즈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을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와 비슷한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풀프레임에서 50mm가 될 거고, 크롭에서는 30에서 35mm급이 될 거고, 중형에서는 75에서 뭐 판형마다 틀리지만 90mm 정도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성들을 알고 쓰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카메라용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부를 썩어서 좋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절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요즘 한참 우리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종교배 MF 렌즈들이 많이 이제 좀 싸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교배 하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재미삼아 해보고, 성능도 뭐 좀 굉장히 그 마운트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걸 할 때는 좀 광학적인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 쓰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 쓰는 건 그런 재미들도 뭐 사진 취미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하나를 좀 얘기 좀 해드리자.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MF 시대 때, 우리는 이제 필름 시대 때부터 사진을 했기 때문에 MF 렌즈의 특성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
포디노도 그럴 거고. 근데 이제 AF 시대에 와서 쓰다 보면은 AF의 초점 링이라고 그러지? 초점님을 힘을 꽉 줘서 돌리게 되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지, 약하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쓸 거고, 그래서 AF 렌즈는 굳이 내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AF 렌즈를 갖고 굳이 손으로 수동으로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AF 렌즈는 그냥 AF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AF를 같다. 사가지고 손으로 맞추는 분이 있어? MF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초점을 못 잡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그래도 사진은 MF 손으로 돌려서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손맛이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손맛을 보시고 싶으면은 MF를 쓰든가 그렇지. 아니면 낚시를 가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만든 매무새가 AF는 어차피 AF 초점을 맞추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건 안 해봤네. AF로 그래서 돌려보진 않았네. MF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MF 렌즈들 있잖아. 그 정도의 초점 링이 내구력을 갖지는 않는다. 헬코이드 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것을 손으로 돌려서 찍는다 그랬고 꼭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출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회원분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그거야. 프로들은 매뉴얼. 그러니까 모드에서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프로그램이 아닌 매뉴얼 모드로 찍어야지 프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도 프로지만 나는 조리개 우선을 가장 많이 쓰거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노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뉴얼 모드에서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합, 이상적인 조합 또는 어떻게 노출이 맞춰지는가를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는 배우기 위해서 매뉴얼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으로 한다고 매뉴얼로 하는 거랑 노출값이 다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매뉴얼로 해야지 내가 카메라가 250분의 1초에 조리개 11을 가르쳐 주는데 벽면이 하얀색이라 렌즈 조리개를 두 스텝 열어줘야 된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수동으로 한다. 아니, 난 조리개 우선에다 놓고 그 노출 보정 다이얼 갖고 조정해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매뉴얼로 쓴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리개 우선이나 셔터 스피드 우선으로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야. 자기가 편한 모드를 선택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일수록 매뉴얼로 찍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나도 조리개 우선으로 많이 써. 넌 무슨 모드로 많이 써? 난 거의 조리개 우선. 그렇지. 그 왜 그래? 심도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셔터 우선보다는 조리개 우선으로 해야 될 상황과 장면 이런 것들이 나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아.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스포츠나 이런 거 순간을 찍으시는 분들은 셔터 우선이 많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건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그 조리개 그 심도를 먼저 봐야 되는 쪽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A 모드로 조리개 모드로 많이 쓴다. 그래서 뭐 M을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죠. 조리개 우선을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누가 댓글을 저기 쓰셨네. 나는 A 모드로 쓴다 그랬더니 뭐 초짜라고 막 뭐라. 아니에요. 아니, S를 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완전 초보야. 나는 매뉴얼 모드 거의 안 써. P로 써도 돼. P 프로그램. 자신 없으면 P로 넣고 조져버려요. 그냥 사진 아니야. 잘 나와고. P 모드도 딱 요즘 카메라들은 P 모드에 놓고도 그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조합을 바꿀 수가 있어. 커맨드 다이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이 없어. 다만 우리가 M 모드 학원이나 사진을 처음 가르칠 때 선생들이 M 모드를 쓰라고 하는 거는 그걸 써야지 사진을 잘 찍고 또는 그래야지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노출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써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등가 노출이라는 걸 또 가르쳐주기 돈 위해서. 내고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등가 노출이라는 뭔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등가 노출이라는 개념, 그 다음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효과적인 조합, 이런 걸 가르쳐 주려면 아무래도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양쪽으로 P로 놓고 조지세요. 써줘야 그러면 된다. 1시간 동안 수업할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돈 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지 M 모드를 안 쓴다고 초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찍고 싶은 대로 찍으면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음. 오늘 제가 표준 아니야, 렌즈의 씨. 특성들 피모드가 좀 짱이야. 씨. 예전에 이제 사진 렌즈 이야기 뭐 또 이런 얘기들 중에서 좀 더 발췌를 해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바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바디가 뭐 저속에 기침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바디가 컬업이냐 풀프레임이냐 또는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표준 렌즈는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렌즈의 특성은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다음 심도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표준 렌즈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풀프레임 바디를 쓰고 계신 분들은 50mm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1.8 렌즈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좀 더 주면 사는 거고 1.4 렌즈들도 뭐 한 3, 40만 원 주면 새 거 사. 중고들은 그 밑으로 또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 하나씩 갖고 쓰시고 그다음에 필터는 이제 그냥 주는 필터들은 불량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돈 좀 주시더라도 호야 하나 겜고 아니 오늘 인터넷 쓰시면 어드 되고. 사이트나 그 기억을 못했는데 봤는데 삼양에서 50mm 표준 만들었다고 광고하대. 삼양 옵티스 삼양 옵티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학회사인데 삼양 옵티스가 예전에 이제 50mm 폴라라는 브랜드로 렌즈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으로 또 역수출하기도 했던 회사인데 나 그쪽 렌즈들은 안 써봤는데 내가 스펙을 좀 봤어. 85mm도 있고 14mm도 있고 그런데 가격 대비는 괜찮지 않을까는 그렇게 봐. 한 번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나도 테스트나 한번 그다음에 해보면 내가 좋을 알고 것 같아. 있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삼양에서도 아마 일본의 초제 유리들 그쪽 걸 갖다 써서 가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에서 초제 유리가 나오지 괜찮은 잘 렌즈가 많지가 혹시 하나 않거든. 발견되면은 아이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좋은데 우리나라 거를. 테스트 언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기 나올 때 세프스리님 그러네요. 제 카메라도 P모드에서 조리개 조절이 네 요즘 나오는 D카들이나 예전에 나왔던 AF 카메라들은 P모드에서도 커먼드 다이얼이죠. 앞에 뒤에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돌려보면은 바뀌어요. 거기서 그 등가 노출로 해갖고 쭉쭉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에 놓고 조리개 컨트롤을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렌즈 돌리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쓰는 카메라에는 정통을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판형별 표준 렌즈의 종류하고 특성 그 다음에 심도 얘기 좀 해봤고요. 앞으로는 오늘 같은 식의 얘기들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얘기들 좀 더 무겁지 않고 가벼운 얘기들로 좀 끌어갈 것 같고 또 포디가 저한테 의견을 냈던 거 그거 이게 여기서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거 아마 유익할 거야. 분명히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거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지 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 메뉴가 너무 많아요. 보면 뒤에 뭐 100개가 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다음 메이커마다 또 틀리고 쓰는 말이 대표적인 메뉴들을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뭐 메뉴 설정해갖고 뭐 화이트 바란스를 어떻게 맞추고 뭐 픽처 컨트롤, 초점 조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진을 처음 배우시거나 또 하셨던 분들도 디지털 카메라로 놓으면 헷갈리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 제가 기계를 모르잖아요. 송부한테 맨날 배우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잘 모르는 기계 잘 모르는 사람이 메뉴를 무시한다기보다 그걸 언젠간 봐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후순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수많은 메뉴 중에서 꼭 이것만은 알고 기본적으로 가자? 알고 가자. 근데 그게 카메라 메이커마다 위치와 네임 이런 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송부한테 물어보니까 거반 개념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반. 뭐 어떤 뭐 이름이 조금 틀리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메뉴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그런 걸 가르쳐 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단 그 메뉴 먼저 공부하고 이제 필요 없는 건 이제 내가 슬슬 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걸 좀 부탁을 했죠 제가 송부한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다가 그 한번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또 50mm 표준 렌즈 얘기하는 김에 초점 얘기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어. 한 1, 2분 정도. 여러분들 이제 전피 후핀이 나온다 그러잖아. 이제 니콘에선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캐논 쪽에서들 전피 후핀이 많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문제는 이 전피 후핀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맞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떠한 드라이버를 댄 거나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점핑 후핀이 난다 그러면 테스터 계측 장비에다가 물려놓고 0점 조정을 한다 그러지 우리가 클리크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프로그램으로 맞추고 거의 99%가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내가 저번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가 저기 일본 그쪽 애들하고 물어본 거야 내가. 그랬더니 왜냐하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나도 확실하진 않잖아. 그래서 보통의 니콘 애들의 그런 걔네들 기술자지? 걔네는 미케닉이라 그러지? 미케닉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으로 거의 조절을 한다. 나도 그럴 것 같았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헬리코이드링을 풀었다 넣었다 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렌즈로 자동차도 손대진 타고 않는다. 이거를 그럼. 전부 다 씨. 프로그램 범위를 넘어가면 기계를 해야 하고요. 예,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으로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헬리코이드 링을 풀어서 넣었다. 그건 이제 무한대 정도가 될 거고요. 미세 초점 조정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마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뭐 1시간 정도 또 같이 지냈고요. 3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사진방송 32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송보였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